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 설비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건축 설비 기사를 취득하는데 확실한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건축 설비의 그 필기를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필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우선은 필기의 그 Q&A에서 제시한 출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건축 설비 기사의 그 기사인 경우에는 다섯 개의 교과목이죠.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산업 기사는 4개의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우선 기사를 보면은 건축 일반, 그 다음에 위생 설비, 공기 조화,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그 다음에 건축 설비 관계법규, 이렇게 5과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업 기사는 여기서 전기 설비가 한 과목이 빠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출제 기준에서 보면은 건축 설비 기사와 산업 기사에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산업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우선은 건축 일반을 보면은 주요 항목 중에서 건축의 일반 구조에 관한 기초 지식, 그 다음에 건축의 계획에 관한 기초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 환경에 관한 기초 지식이 있는데, 요 세 항목에는 환경인자, 그래서 열환경, 빛환경, 공기환경, 음환경이 있는데, 산업기사는 요게 빠져요. 그러니까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책에는 요게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위생설비에 있어서 물의 일반적인 사항, 그 다음에 위생기구 및 배관 재료, 그래서 위생기구, 관해 종류 및 이음 재료, 펌프가 있죠. 그 다음에 급수설비에 있어서 급수 방식과 급수량 및 배관 설계가 있고, 기기 용량 산정, 그래서 수조 펌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산업기사에서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급탕 설비가 있죠. 급탕 방식, 급탕량 및 배관 설계가 있고, 기기 용량 산정이 있는데, 요 기기 용량 산정도 산업기사에서는 제출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기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배수통기 설비가 있고, 소방시설, 가스설비, 오수정화 설비, 공기조화의 과목 두 번째 과목이 있는데, 두 번째 과목은 여러분들이 기사하고 산업기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기에 관한 일반적 사항, 그 다음에 공기조화 부하, 공기조화 계획, 그 다음에 공기조화용 기기, 배관설비, 닥트설비, 환기 및 배연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인 전기설비는 산업기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기사는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전기의 기본사항, 건축 전기 설비, 그 다음에 건축 전기 설비 자동 제어 및 에너지 전략 시스템이 있죠. 그 다음에 건축 설비 관계 법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 설비 관련 기타 규칙 및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필기, 건축 설비 기사의 필기 출제 기준을 봤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 중에서 위생설비나 공기조화, 그 다음에 건축설비 관계법규는 여러분들이 이 건축설비 기사를 따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분야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따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렵든
그 다음에 좀 쉽든 간에 어쨌든 2차 실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건축설비기사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이 분야에 나중에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건축설비 관계법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전기설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 일반을 공부를 할 때는 많은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죠? 왜 부담을 느끼냐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거를 문제에서 출제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요.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학문을 공부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대학교에서 한 학기, 두 학기 이상을 해도 이게 끝이 나질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건축 설비 기사에서 필요한 분야만 따다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축 일반하고 전기 설비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할 때 간단하게 그 발췌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풀이, 즉 기출제 문제나 출제 경량성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때 그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의 문제를 읽고 그 지문에 대한 그런 학습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그러면은 그 4개의 지문도 여러분들이 다 습득을 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만큼이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더 쉽게 이 분야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이 건축 일반과 전기 설비를 학문을 다 배우고서 여기서 하겠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간단하게 들으시고 그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공부하신다면은 60점 이상이 아니라 70점에서 80점까지도 여러분들은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로 하고, 자, 이제 건축 일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건축 구조의 분류를 보겠어요. 건축 구조의 분류. 분류를 한번 보죠. 자, 건축 구조의 분류는 우리가 구성 재료에 의한 분류, 분류를 우리가 둘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를 우리가 둘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를 우리가 둘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재료에 의한 건축 구조의 분류는 첫 번째로 우리가 벽돌 구조를 볼 수가 있죠. 벽돌 구조. 첫 번째는 벽돌 구조를 둘 수가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블록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돌 구조를 이 세 개는 어쨌든 간에 조적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구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철골 구조. 여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건 RC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구성 재료에 의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자,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는 우리가 보면은 조족식 구조. 요게 바로 조족식 구조예요. 네, 조족식 구조. 그 다음에 가구식 구조. 세 번째는 우리가 조립 구조가 되겠죠. 조립 구조. 네. 자, 그다음에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는 자, 건식 구조가 있어요. 건식 구조. 건식 구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습식 구조. 세 번째는 현장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립식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 구조를 분류를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볼게요. 벽돌 구조서부터 시작해갖고, 벽돌 구조의 특징을 보면은 그 내구성이 있다는 얘기죠. 불에 잘 타지 않고, 그 다음에 강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견고하고 건축비가 저렴하고, 구조 및 시공법이 간단하고, 기밀하고, 열 관류가 적어, 더위와 추위를 막기에는 적합하다. 근데 단점이 뭐냐? 횡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지진과 바람에 약하다. 우리가 지금 그 일본의 그 지진 쓰나미로 인하고, 그 다음에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내진 설계를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벽돌 구조가 이제 그 줄고 있죠. 그 다음에 목조에 의해서 벽 두께가 두꺼워 실내 공간이 협소해지고 중량이 무거워 고층 대규모 건물에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벽체에 습기가 쉽게 차고 균열이 나기 쉽다라는 게 그 벽돌 구조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블록 구조의 특징을 보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방음, 방안, 방서, 내화, 내구적이다. 시공이 간편하고 공기 단축, 경비 절감에 이점이 있고, 준공의 형태로 가벼워 건물의 경량화를 꾀했어요. 준공이 뭡니까? 속이 비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단점이 뭐냐면 횡력이 약해요. 또 지진에 약하죠. 대규모 건물에 부적합하고, 구조재보다는 칸막이 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돌구조도 마찬가지로 조족구조인데 장점이 뭐냐면은 외관이 장중하고 미려해요. 내구와 내화, 방환, 방서적인데 압축력이 강하고 풍화에 강해요. 그렇지만은 공사 기간이 길고 고가고 비중이 크고 가공, 시공이 어려워요. 긴 부재를 얻기 곤란해서 대규모 구조재로 부적합합니다. 자, 나무 구조. 여러분들이 나무 구조의 장단점 읽어보시고, 자, 철골 구조는 실용성이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내진력, 횡력이 강하고 불연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간 사이, 스판 구조가 가능해요. 스판이 넓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철골 구조입니다. 실용성이 강하고 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이거는 강도가 커서 내진, 내와 내구적이죠. 거푸집을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형태를 구성하고 설계를 자유로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아주 형태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층 건물과 지하 및 수중 구조물 구축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시공이 복잡하고 공기가 길어져요. 그 다음에 중량이 크고 적재 비율이 낮고 균일한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구조체 중에서 가장 내진, 내화, 내구적이다. 요거를 구조체 중에서 가장 내진, 내화, 내구적이라는 걸 갖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고층 건물, 대규모 건축에 적합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하층 기둥 구조, 기둥 크기 감소로 바닥 이용도가 향상된다는 얘기죠. 단점은 공사비가 고가이고 공기가 길고 철골과 콘크리트를 조합하기 때문에 시공이 복잡합니다. 자,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조족식 구조에 대해 보겠습니다. 전 공정을 통해서 물을 전혀 쓰지 않는 구조로서, 조족식 구조는 벽돌, 블록, 돌 등의 단일 재료를 교착재로 쌓아 올린 구조로서 횡력에 약하고 철사, 철망, 철근을 사용해서 보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구식 구조는
목재, 철재 등을 조립해서 구축한 구조로 각 부재의 짜임새와 접합부의 강도가 전체 강도를 좌우하죠. 그래서 목구조, 철골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게 일체식 구조입니다. 자,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 건식 구조냐, 습식 구조냐, 현장 구조냐, 조립식 구조냐, 이거를 보겠습니다. 건식 구조는 물을 쓰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습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현장 구조는 건축 재료를 현장에서 제작, 가공, 조립, 설치하는 구조를 얘기를 하고, 조립 구조는 건축 구조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가공 조립해서 현장에서 짜 맞춰주는 그런 정도의 구조를 얘기해요. 자, 기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부 구조와 기초 구조가 있죠. 여기 옆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지정이라는 그 말뚝이 있어요. 이건 두 가지의 그 기초 구조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뚝을 박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가 지질 조사를 했을 때 말뚝을 박지 않아도 그 위에 얹어놔도 하중에 견디는 그러한 어떤 지질이 있을 때 하는 거고, 말뚝을 박아야 하는 데는 이렇게 한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주각 아래 부분을 기초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각 윗부분을 상부 구조라고 그러고, 주각 아래 부분을 기초 구조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판, 푸팅이라는 것은 상부 구조의 응력을 집안 지정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정은 기초판을 받치기 위해서 잡석 따짐과 말뚝 등을 설치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초의 분류에 있어서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 독립기초, 복합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뗏목기초,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독립기초라는 것은 기둥 한 개를 기초판에 한 개로 각각 받치는 기초고,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한 개 기초판으로 받치는 기초, 줄기초, 이거는 연속기초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벽 또는 일렬의 기둥을 이어진 기초판에 받치는 기초고, 온통기초는 건물 하부 전체가 한 덩어리의 기초판으로 된 기초입니다. 뗏목기초는 지반이 약하고 단단한 기반이 깊이 있을 때 부력에 의해 받치는 기초를 얘기를 합니다. 자, 지정에 의한 분류를 볼까요? 얕은 기초와 말뚝 기초, 그 다음에 피어 기초, 그 다음에 잠암 기초가 있어요. 요 잠암 기초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피어 기초도 보셔야 되는데, 운물통 기초라고도 하며 지반을 굴착해서 기둥 모양으로 만든 지정의 총칭이죠. 자, 잠암 기초는 피어 기초의 일종으로 건물 지하실이 기초의 역할을 하고 지상에서 축조하여서 구조물 자중으로 침하시킴으로써 흙막이 널의 역할을 겸하는 거죠. 개방 잠암과 용기 잠암으로 나눠진다. 자, 지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반은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 조사를 하고, 본 조사를 하고, 추가 조사를 하는 게 조사 순서예요. 자, 지반 조사 사항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사 방법, 부동치마, 부동치마는 일동치마 및 부동치마를 얘기를 하는데, 연약지반, 원인이 연약지반이고, 그 다음에 연약층 두께가 다를 경우, 그 다음에 이질지층, 건물이 낭떠러지에 근접해 있는 거, 지하 수위 변경이 됐다든지, 그 다음에 이질 지정, 일부 지정이 부동치마의 원인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약지반의 대책은, 지반에 대한 대책은 흙따지기, 물빼기, 고결, 치환, 그 다음에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지반 개량 공법이 있고, 자, 각종 기초에 있어서 주춧돌 기초, 주춧돌 기초, 호박돌 기초, 주춧돌 기초, 긴 주춧돌 기초가 있죠. 그 다음에 연속 기초가 있어요. 연속 기초는, 연속 기초의 나비는 단위 길이당 중량 나누기 진해력도다. 그래서 진해력도는 하중 나누기 기초 면적이라는 거. 연속 기초는 주로 조적식 벽체의 기초로 장대돌, 벽돌, 콘크리트 기초가 있다.
철근 콘크리트 기초는 큰 하중을 받거나 연약한 지방일 때 사용하고 기둥 주근은 기초판에 고정한다. 자, 말뚝 기초는 중량 건물이나 고층 빌딩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그림하고 요거를 읽으면서 요거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벽체는 수직으로다가 공간을 막는 것이에요. 그죠? 칸막이를 한다든지, 뭐, 외벽, 내벽, 장막벽, 내력벽, 중공벽 등이 있고, 형태에 따라서 벽돌벽과 블록벽, 철근 콘크리트 벽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벽돌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벽돌벽은 벽 길이가 10m 이하일 경우에 벽돌벽을 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벽돌벽을 하지 않고 이거를 초과시에는 부축벽 및 기둥 보강 또는 벽 두께를 증가시켜서 해라.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바닥 면적 80제곱미터 이하, 최상 내력벽 높이는 4m 이하, 내력벽 두께는 1b 이상으로 한다. 조족적 칸막이 벽의 두께는 9cm 이상, 9cm 이상. 예, 그게 A켜, 1A가 9cm예요. 그러니까 이상. 그 다음에 이중벽인 경우 한쪽은 내력벽으로 한다. 토합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 이하일 때 벽돌조로 시공하되 벽 두께는 높이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자, 벽돌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벽돌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표준 벽돌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게 1B인데 1B가 190mm야. 19cm죠. 그 다음에 A켜라고 그러죠. 요게 얼마냐면 90mm야. 90. 그 다음에 요게 60이에요. 60.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할 때 여기를 A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A켜. 그 다음에 요거를 1B를 할 때는 요 190mm를 우리가 1B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벽체의 종류는 내력벽이 있고 장막벽, 중공벽, 대림벽, 부축벽이 있어요. 내력벽은 뭐냐면은 상부의 하중을 받으며 견디는 벽체예요. 이거는 허물면 안 돼요. 공동주택에서. 그 다음에 장막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것으로 하중을 받지 않아요. 중공벽은 방습, 보온, 단열을 목적으로 사이에 공간을 우리가 둔 벽체를 얘기를 하고, 대림벽은 서로 이웃한 두 개의 내력벽, 부축벽은 긴 벽체의 보강력으로 쌓은 벽체로 짧으면 붙임 기둥이 되는 것이죠. 자, 공간 쌓기라는 것은 아까 해서 봤잖아요. 방음, 방습, 단열을 목적으로 0.5b 이상 간격을 띄우고 연결벽돌, 철물의 거리 간격은 50에서 70cm로 한죠. 자, 쌓기 방식.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영국식 쌓기와 화란식 쌓기. 그 다음에 불식 쌓기, 미국식 쌓기가 있는데, 여기서 벽돌벽 쌓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국식 쌓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제일 밑에 칸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1B를 이렇게 쌉니다. 1B 이렇게 1B를 놓고 이 위에다가 여기 A켜 요 A켜 90짜리를 이렇게 놓고 A켜를 놓고 여기에 2호 토막을 갖다 이렇게 놔요. 2호 토막. 여기는 뭐예요? A켜를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켜를 이렇게 놓고 2호 토막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A켜를 놓고 1B를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마구리라는 게 요 A켜를 얘기하는 거야. 요 A켜, 요게 마구리를 전부 다 마구리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이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해놨는데, 요 마구리가 여기 A켜입니다. A켜 놓고, A켜 놓고, A켜 놓고, 여기에 이제 2호 토막. 그죠? 여기는 요 세 번째 단은 마찬가지로 여기께 요를 올라가고, 요거랑 똑같이 하고, 요 위는 여기에 하나 걸러서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영국식 쌓기예요. 자, 2호 토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2호 토막은 이 190cm를 2.5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2호 토막이 2.5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0mm 곱하기 0.25를 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7.5mm가 나와요. 47.5. 예. 이게 2호 토막입니다. 자, 그럼 7호 토막은 뭐예요? 7호 토막? 7호 토막은 우리가 4분의 3쪽, 네? 75%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mm 곱하기 0.75를 하면은 이 길이가 나와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75%를 하면은 요게 그 190에 75%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보면은 나올 거예요. 제가 계산을 안 해놔갖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영국식 쌓기는 A켜는 마구리 쌓기, B켜는 그대로 쌓아서, 그러니까 A켜와 B켜를 교대로 쌓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싸서 통줄눈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예, 쌓기 방식은 중요해요. 마무리 켜의 벽 끝에는 2호 토막 또는 반토막을 사용한다. 그래서 마무리 켜의 벽 끝에는 2호 토막 또는 반토막을 사용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 무슨 쌓기 방식이냐 하면은 영국식 쌓기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벽돌 쌓기 중에서 가장 든든한 쌓기법은 어떤 것이냐? 영국식 쌓기예요. 자, 화란식 쌓기입니다. 화란이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쌓기는 영국식 쌓기와 같은 방법인데 길이켜의 벽 끝에는 7호 토막을 사용해요. 7호 토막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길이켜의 세로운 줄눈의 상하가 맞지 않게 되는 수는 있으나 시공은 쉽다. 그 다음에 벽돌 쌓기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쌓기법이다. 그러면 화란식이다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자, 불식 쌓기, 프랑스식이죠. 길이와 마구리 면이 한 큐에서 번갈아 나오게 쌓는다. 예. 그래서 불식 쌓기를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통줄눈이 많이 생겨 덜 튼튼하지만 외관이 좋아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유리하다. 그래서 외관이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외관이 좋아서 강도를 필요하지 않는 것에 유리한 것은 불란서식이다. 불식 쌓기다. 그 다음에 반토막 벽돌을 많이 쓰게 되는 장점이 있다. 한편 불식 쌓기는 앞면은 불식 쌓기로 뒷면은 영국식 쌓기로 쌓는 방법이다. 자, 미국식 쌓기는 뒷면은 영국식 쌓기로 하고 앞면은 치장 벽돌 쌓기로 한다. 이렇게 쌓는 방법이 무엇이냐? 미국식 쌓기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치장 벽돌은 5켜는 길이 쌓기로 하고 다음 한 켜는 마구리 쌓기로 해서 벽돌벽에 물리게 쌓는다. 이게 바로 미국식 쌓기입니다. 자, 무릎타루 배합비의 줄루는 배합비가 쌓기용은 1대3, 치장 발음은 1.1대1에서 1대2, 모래 입도가 1.2에서 2.5mm라는 거, 그거는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줄눈은 가로 줄눈, 세로 줄눈이 있다. 줄눈의 나비는 가로, 세로가 10mm 기준이다. 1cm입니다. 1cm. 자, 쌓기 시 주의사항은 벽돌은 쌓기 전 충분히 물을 죽여 쌓는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일 쌓기는 1.5m, 20켜 이하, 보통 1.2m, 17켜 정도 높이로 쌓는 거죠. 1켜를, 그러니까 일일 쌓기 양이 제한이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릎타루 배합 시에 모래는 굵은 것을 사용하며 나무 벽돌 사용 시 물축이기를 한다. 벽돌벽의 균열은 계획 설계상의 균열. 그러니까 기초의 부동치마, 큰 집중하중, 횡력과 진동, 그 다음에 벽체의 강도 부족, 그 다음에 시공상 결함에 의한 균열은 강도 부족과 신축성, 그 다음에 부분적인 시공 결함, 이질제 사용, 모르타르 불량입니다. 시공상의 결함에 의한
균열의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봐요. 자, 블록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딴 거 읽어보시고 보강 블록조를 보시면은 블록을 통줄론으로 쌓고 구멍에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로 채우는 것으로 최상부는 테두리부로 마감해서 횡력에 견디도록 한다. 이게 보강 블록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골 벽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벽을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은 벽 두께, 그 다음에 내력벽의 백은, 그 다음에 내력벽의 계구부에는 지름 16mm 이상의 보강 철근 2개 이상의 배근하고 정착 길이는 계구부 끝에서 60cm 이상으로 한다. 자, 신축 이음입니다. 신축 이음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온도 변화, 콘크리트의 수축, 부동치마, 적재 하중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부재가 균열 파손되기 쉬우므로 신축 이음이 필요하다. 예, 신축 이음의 설치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설치 위치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기존 건물과 중축 건물의 접합부, 그 다음에 건물 한쪽에 날개가 달린 건물, 평면 길이가 50에서 60m를 넘는 건물, 두 고층 사이의 긴 저층 건물, 평면이 L형, C형, T형의 교차 부분입니다. 자, 목조 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기둥을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이유 및 부착력 지배 요소, 단면. 자, 철골 기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철골 기둥은 철골조 접합 및 특징. 그래서 철골조를 접합하는 방법은 리벳 접합, 볼트 접합, 용접 접합이 있다. 이거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 기둥의 하중을 기초에 분산시키는 부재로 기둥 하부에 위치한다. 자, 목조 기둥 알아놓으시고, 목조 기둥도 읽어보시고, 자, 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 그러면 단순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보가 있고, 내민보, 압축 보강된 보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자, 철골보를 보겠습니다. 철골보의 종류는 단일제보, 그죠? 단일제보와 조립보로 나누어지고, 조립보는 판보, 격자보, 레티스보, 트러스트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처짐의 한계는 12mm 이하로 설계함이 좋다. 철골보의 구조는 플랜지와 외부와 스티프너, 그 다음에 레티스보, 허니컴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바닥판. 예,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고, 콘크리트 바닥판 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시는 장선 바닥판, 그 다음에 워플 플랫 슬라브, 그 다음에 플랫 슬라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 부분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철골 구조 바닥판이 있어요. 철골 구조 바닥판은 그 공장 건물에 많이 쓰이고 조립과 철거가 용이한 임시 건물에 많이 쓰인다. 예. 그 다음에 목조마루가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예, 지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걸 읽어주셔야 돼요. 자, 지붕의 종류는 기와와 슬레이트, 금속판이 등이 있어요. 구조 조건은 내수성이 크고 내수성이며 내구성이 크고 내풍적일 것. 네, 구비 조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화, 내식, 내열, 열 차단성이 크고 미간이 좋으며 시공이 용이하고 수리가 편리할 것. 물매는 지붕이 클수록 풍우량이 많을수록 되게 한다. 네, 구배를 크게 한다는 얘기죠. 재료 한계가 클수록 뜨게 한다. 그죠? 재료 한계가 크면 클수록 이거를 조금 구배를 덜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셀 우려가 좀 적어지니까. 자, 지붕 형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공지붕에 대한 그 그림을 익히셔야 됩니다. 모임지붕, 합각지붕, 방형지붕, 유근지붕, 부른지붕, 맨사드지붕, 수술지붕, 박공, 반박, 모임, 합각, 방형, 그 다음에 오근, 불은, 꺾인, 맨사드, 소들지붕, 요거를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기와있기, 한식기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식기와, 양식기와가 있어요. 자, 슬레이트 있기,
천연 슬레이트와 석면 슬레이트. 자, 금속판 이끼는 얇은 강판 이끼, 동판 이끼가 있고 알루미늄판 이끼가 있어요. 자, 유리 지붕이 있고 홈통이 있죠. 그죠? 홈통은 처마 홈통, 그 다음에 선홈통, 깔때기 홈통이 있다. 자, 방수, 아스팔트 방수, 그 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 방수 모르타로 실제 방수, 요 방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 있죠. 그죠? 계단은 상하층을 연락하는 복도의 연장으로 단 높이는 적게, 나비는 넓게 잡아서 편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단 높이는 적게, 예. 그래, 높게 하면은 이 상당히 힘들고, 특히나 노인네 이런 분들은 힘들어하죠. 그죠? 그래서 단 높이는 적게 하고, 나비는 넓게 해서, 예, 디디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닫힌 건물인 경우는 계단실을 따로 두는 것이 화재 시 굴뚝가에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형상에 의한 분류를 볼까요? 고등계단과 꺾은 계단, 도름계단, 경사로가 있어요. 재료에 의한 분류는 목조계단, 콘크리트 계단, 철계단, 그 다음에 벽돌, 돌계단이 있습니다. 자, 계단의 구성을 보면은 계단실이 있죠. 그죠? 계단실. 계단이 있는 방을 갖다가 계단실이라고 그러고, 디딤바닥, 디딤면은 발로 밟는 한 단의 바닥을 우리가 디딤바닥이라고 합니다. 자, 첼면은 수직면으로 단 높이와 높이는 같습니다. 자, 계단참. 계단참은 올라가다가 좀 면적이 있어갖고 좀 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는 데가 그 계단참이죠. 그래서 계단이 높은 경우에 중간에 다리심과 돌림을 쓰이기 위해서 단이 없이 넓게 비워둔 부분을 계단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옆면, 난간, 그 다음에 미끄럼 마기가 있어요. 난간은 손으로 잡는 부분이죠. 각부 치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 자, 반자도 여러분들이 좀 유의 있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달반자, 재물반자가 있고, 사용 재료의 구조에 따른 바른 반자, 널반자, 그 다음에 넓은 반자, 구성 반자이고, 반자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잘 봐놓으셔야 돼요. 요게 지금 질 밑에 있는 게 반자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에 널판지, 석고보드라든지 아니면 아스칼텍스를 붙였다든지 이런 게 바로 그 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붙이기 위해서 거기에 강목을 대죠. 그죠? 강목을 대죠. 그 강목이 뭐냐면은 반자틀이에요. 이 반자틀을 갖다 또 지지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반자틀 바지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스칼텍스라든지 이런 거는 뭐예요? 엠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반자틀이 되고, 아스칼텍스가 반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반자틀 바지가 캐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캐링을 갖다가 달대보드로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달대고, 그 다음에 달대 바지, 달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달대 바지가 있고, 쐐기가 있고, 예,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반자의 특징은 회반죽 반자, 그 다음에 널반자, 우물반자, 건축밥 반자, 구성반자, 종이반자가 있고, 창호는 문틀과 창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선틀, 위틀, 밑틀, 고창, 중간틀의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틀은 문틀, 문선 굽으로 구성되어 있죠. 목재문의 종류는 여다지문, 자재문, 회전문이 있어요. 회전문은 출입구의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출입 인원을 조절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통형의 중심축을 서로 직교하는 내장 문을 달아 회전시켜 출입을 시키죠. 그 다음 미다지문, 미석이문, 양판문, 플러시문, 요거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재창의 종류, 여다지창, 오르내리창, 미다지창, 회전창이 있죠. 그 다음에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중요해요. 비찰 성능 1시간 이상인 것을 우리가 갑종방화문이라고 하고, 비찰 성능 30분 이상의 것을 우리가 을종방화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화문 문틀은 불연 재료로 하여서 방화문을 다는 천문은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 노출되지 않도록 하죠. 자, 알루미늄 셰시의 장점과 단점을 해놨어요. 알루미늄 셰시는 사용 연한이 길고 내식성, 경량, 기밀성이 있습니다.
알카리에 약해요. 그래서 모르타르에 접촉하지 않아야 됩니다. 콘크리트 면에 닿지 않아야 돼. 콘크리트에. 그 다음에 그 이종 금속 간의 부식성이 유의해서 용접분은 취약하다. 이것도 알아놓으십시오. 기타문, 무태문, 아코디언 도어, 그 다음에 차음문, 자동 개폐문, 에어도어. 자, 창호철물이 있어요. 자물쇠. 이 창호철물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물쇠, 그 다음에 크레센트가 어떤 건지 잘 봐놓으시고 꼭 알아놓으십시오. 경첩, 그 다음에 자유경첩, 레비토리 힌지, 플로어 힌지, 피보트 힌지, 도어 클로저, 도어 스톱, 지도리, 미닫이문, 도어 행거 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유리가 있어요. 유리의 종류는 스테인드 유리, 포도 유리, 유리블록, 판유리, 후판 유리가 있고, 유리 끼우기는 유리 끼우기 시기는 내부 마감 공사 직전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에 대한 건축 일반은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더 머리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론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지문에 관계된 거를 여러분들이 숙독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거를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그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